네, 안녕하세요. 굿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관광 통역 안내사 중국어 2차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년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년 2023년도 관광 통역 안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제 필기를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면접을 준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면접은 이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응시가 가능하세요. 예, 우선 시험을 보신 분들이 가채점하고 이제 합격 불합격 이 여부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차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또 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스터디할 분들도 구하지 못했어요. 여력이 안 돼서,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독학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재 부분인데요. 교재는 사실 한 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권 사실 필요도 없고, 시중에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 중국어면 중국어 2차 면접 교재가 있을 거예요. 제가 활용한 교재 같은 경우는 50일 안에 끝내기, 관광 통역 안내사 2차 면접 50일 안에 끝내기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구매를 해서 제 MP3 다운받고, 중국어 어휘가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MP3를 그냥 무한 반복해서 계속 틀어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용어도 내가 귀에 익숙해야지 제 입으로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재는 딱 한 권만 있으시면 되고, 우선적으로 하실 일은 그 MP3를 다운받아서 많이 들으세요. 그 관광 관련 전문 용어라던가, 그리고 역사 관련 위인, 또 관광지, 이런 용어들이 아무리 그 해당 언어를 하신다고 해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중국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관광통역 안내사 이 시험이 2차 면접은 면접관 분들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저는 중국어 한국어 비율이 8대 2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중국어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파생되는 질문을 받고, 그리고 한 분이 역사나 제가 존경하는 위인, 그리고 이 자격증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 동기, 포부를 질문하셨고요. 또 한 분은 관광 전문 용어를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한국어 질문을 2개 하셨는데, 막 어렵다기보다는 좀 상황 대처? 그러니까 저의 책임감이나 대처 능력이 어떤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차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필기를 합격을 했다는 거는 큰 개념 정도는 저희가 다 숙지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 필기 공부도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이라는 게 응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해당 외국어에 공인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어면 HSK나 비즈니스 중국어, 그리고 또 다른 시험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어는 어느 정도 베이스는 있는 사람들이고, 필기 시험도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면접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면접 내용들을,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달달 외워서 대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거만 365일 시간을 투자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 공부한 거 개념들을 잘 익혀두시고, 그 개념들 위주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니까 그 스크립트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내용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물론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 그 핵심 개념, 그리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개념을 내가 대답을 하면 또 질문을 하세요, 면접관분들이.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 해당 핵심 개념들과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이거를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가, 이거를 정리하시면은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스터디 관련인데요. 저는 스터디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적 여력이 안 됐고,
우선 혼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못해도 3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스크립트 정리하는 데만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저는 그렇게 소요가 됐고, 또 그거를 뭐 정리하는 와중에도 계속 들었죠. 시간 날 때마다 듣고 그 용어들을 자꾸 말을 해봤어요. 그 자꾸 들으면서 이제 쉐도잉이라고 하죠. 문장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중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듯이요. 그리고 그 자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 저는 이제 중국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닐 때도 습관적으로 이제 중국어로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머릿속으로 중국어로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중얼중얼 혼잣말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중국 이 중화권 사람들한테 중국어로 이거를 잘 설명을 해줄까? 어떻게 안내를 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아마 스터디를 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뭐냐면 실전 면접처럼 그 스터디 파트너가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하면서 그 연습은 될 것 같아서 스터디도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면접 당일날 정말 떨렸거든요. 당일날 가서 전체가 다 같이 있는 대기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번호표를 한 명 한 명 뽑고 그 순번대로 다시 자리에 앉아요. 순서대로.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가는데 앞 사람이 테스트를 볼 때 그 다음 사람을 불러요. 제가 이제 제 앞 사람이 지금 면접실에 입장을 하면 또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저를 불러요. 그리고 그 면접실 문 앞에 소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앉아서 대기하라고 하는데 그 면접실에서 이제 막 소리가 막 들려요. 저는 정말 한 15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떨렸던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뛰죠. 예, 긴장이 정말 많이 되고 아무래도 제가 면접 전에 스터디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떨렸어요. 그래서 막 교재 보던 거 내용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저는 그냥 눈 감고 그 시간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네,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자가 나오면 이제 제가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우선적으로 내가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순간 어차피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머리는 백지장이 되고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거든요. 긴장이 빡 들어가 있죠. 정말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신다고 보면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인사 크게 한번 공손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 뭐 번호 몇 번입니다 얘기를 하면 면접관 분께서 이제 앉으세요 하고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지금 또 많이 떨리겠지만 마음 편안하게 대답 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외국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응시를 한 거고 필기 시험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큰 개념들은 저희 머릿속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어학 시험의 성격보다는 물론 어학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점수가 85점 몇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대답을 다 하고 중간에 막힌 것도 있어요. 막힌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시종일관 여유롭고 편안하게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했고 당일 복장도 이제 타이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캐주얼 슈트에 이제 구두 신고 갔고 복장이랑 이제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그리고 면접관 분들 저 포함 다 마스크 착용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또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 태도 보여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딱 듣고 바로 이해하고 답변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을 하면 막 이렇게 막 먼 산 보고 눈을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데 그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듣고 바로 질문을 해주신 면접관 분의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했고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먼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면접관을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또 이쪽도 보고 이쪽 면접관 분도 보고 그렇게 해서 시선 처리를 했고 관광통역 안내사는 이제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 국가의 이미지고 민간 외교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다면 관광통역 안내사가 가진 이 한국에 대한 지식과 그 언어의 기술을 결합을 해서 외국분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안내를 해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뢰감 있는 보이스로 면접관 분들한테 내 매력을 어필하셔야 돼요. 제가 대답을 할 때 정말 이 세 분이 내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한다는 자세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선적으로 교재는 한 곳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핵심 개념들을 정리를 하시고 중국어 스크립트로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쓸 건지 덧붙여서 스크립트를 만드시고 연습을 하시면 면접 당일날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중요한 거는 이미지, 복장,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감 있는 태도.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좀 떨려요. 떨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소파에서 기다릴 때 대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기지개를 한번 쫙 펴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했어요.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도 긴장이 돼요. 오늘 관광 통역 안내사 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내년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